진료실에서 피부 장벽 무너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분들한테는 자극적인 걸 추천드릴 수 없거든요. 순하고 호불호도 없고 확실하게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다빈치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입니다. 오늘은 재생크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재생크림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막막하시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리브영 추천템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사용했다는 제품을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재생 성분은 전혀 없고 보습력도 거의 없는 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비싼데 피부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봤을 때 효과가 괜찮은 제품들과 또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재생크림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자극은 적고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인생 꿀템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크림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재생크림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재생이라는 의미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재생은 피부 장벽을 호전시키는 그런 의미의 재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따갑거나 염증이 있을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재생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피부가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은 시술을 받았을 때 그거를 빨리 회복시키는 의미의 재생크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품들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재생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입니다.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타고난 자연 보습 인자들 피부 장벽의 구성 요소랑 가장 유사하게 구성했다는 점인데요. 이 제품의 핵심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바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피부 자체가 회복되고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거의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한테도 사용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향도 강하지 않고 제형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 실제로 피부 염으로 오시는 분들, 뭐 아토피라든지 건성 피부라든지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할 정도로 되게 순한 제품인데 효과도 되게 좋고요. 민감하신 분들은 연고를 사용해도 따갑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 사용했을 때 크게 따갑지도 않고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이라서 크게 호불호 없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는 순서를 이 제품을 먼저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다른 성분의 재생크림을 보조적으로 덧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다른 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에 직접적으로 호전시키는 성분이 덜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부 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벽 재생크림을 사용을 하시고 그 위에다가 다른 성분의 재생크림들을 기능에 맞춰서 덧발라주거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있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MD 크림이 있어요. 모양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요. 동일하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잘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성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밀폐제라든지 미세한 성분에서 좀 차이가 나서 바르는 느낌이라든지 발림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365 크림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유분감 있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MD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것처럼 꾸덕한 느낌으로 잘 흡수가 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크림은 라로슈포즈에서 나온 시카플라스트 B5 재생크림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판테놀하고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징크글루코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판테놀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비타민 B5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코엔자임 같은 항산화제를 합성시켜서 노화가 되는 거를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마데카소사이드는 이제 피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징크글루코네이트나 이제 망간, 구리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피부의 염증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나 세안을 좀 강하게 했을 때 피부가 예민해진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레이저 치료나 여드름 염증이 좀 심해졌을 때 그 붉은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여드름 레이저 시술한 후에 좀 붓거나 따가운 경우 있잖아요. 그때 좀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판테놀이 5% 들어있어서 꽤 많이 들어있는 편에 속하고요. 판테놀의 그런 진정 효과라든지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분표 보시면은 정제수 그리고 다이카프릴 에터 판테놀이라고 들어있는데, 판테놀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 적혀있는 제품일수록 양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판테놀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고, 이름이 시카가 적혀있긴 하지만 메인 성분은 시카 쪽,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 쪽이라기보다는 판테놀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얼굴에 좀 트러블이 있거나 붉은기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제품입니다. 여기 상자를 보면 안탈지신이라고 좀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더마의 특허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피부가 느끼는 통증하고 가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신경이 통증과 가려움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따가운데 스테로이드 같은 연고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름에 시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성분표를 보면 병풀 추출물 성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병풀 추출물이 약간 이제 재생크림의 대명사처럼 마케팅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병풀 추출물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생크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카라는 이름을 제품에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다른 진정 완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염증을 완화시키고 민감한 거를 회복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제 발랐을 때 좀 제형이 좀 묵직하고 꾸덕한 느낌이라서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서는 좀 보호되는, 보습되는 느낌으로 발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같은 피부 장벽 성분들은 들어있지 않아서 이거를 먼저 1차적으로 쓰시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피부 장벽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덧발라서 코팅하는 느낌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실리스카 오인트먼트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EGF라고 하는 성분이 핵심 성분이에요. EGF는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표피세포에게 빨리 재생하고 살을 덮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새살이 좀 더 빨리 차오르고 상처가 오래 노출되지 않고 빨리 덮여서 흉터도 좀 덜 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EGF는 고분자 단백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 장벽에는 이 성분이 뚫고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건강한 피부에 데일리로 바르는 느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좀 힘들고요. 피부가 좀 긁혔거나 레이저 후에 작은 가피가 앉았거나 압출 후에 미세한 상처가 생겼을 때,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회복시키고 있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처가 있는 곳에 발랐을 때는 약간 좀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뭐 재생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느낌이지만 너무 그게 심하면은 사용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EG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상처 회복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제형 자체도 오인트먼트 형태인데 발라보면 좀 꾸덕하게 피부를 밀폐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밖에도 병풀 추출물하고 판테놀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은 가격대가 한 10만원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좀 가격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신다고 그러면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저렴한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센텔리안 24 마네카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홈쇼핑 대란템으로도 유명하죠. 마데카솔을 만드는 동국제약에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이름이 마데카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대로 병풀 추출물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락토바실러스 병풀 추출 발효 여과물 50%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병풀 추출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레티놀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아데노신 같은 것들. 그래서 다양한 함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제품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성분 중에 피부를 자극하거나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레티놀 같은 성분은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콜라겐 재생 효과가 있지만 피부를 좀 따끔거리고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료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민감한 그런 피부 진정 크림에는 이런 향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민감성 피부를 위한 진정 크림이라기보다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항노화 제품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제품을 좀 정리해드려보면요. 모든 분들한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장벽 크림으로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살짝 여드름 피부에 데일리로 쓰고 싶은데 진정 효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라로슈포제 시카토마스트. 그리고 좀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가렵고 따가운 느낌까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뒤집어졌을 때 연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실리스카 오인트먼트. 마지막으로 항노화 목적으로 탄력 강화나 주름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텔리안 24 마레카 그립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비싼 화장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피부 상태랑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 찾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